지난주에 나겔스만과 파리 생제르맹의 협상이 갑자기 결렬됐었는데 이제는 엘리케 감독이 파리 생제르맹으로 가는 것이 점점 더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르키프에서는 루이스 엘리케가 파리 생제르맹으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 스페인 국가대표팀 감독인 루이스 엘리케가 곧 파리에 합류할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로마노 기자도 현재 파리 생제르맹은 엘리케와 코칭 스태프에 대한 마지막 세부 사항을 협상 중이고 이번 주에 루이스 엘리케와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24시간 혹은 48시간 이내에 회담이 최종 단계에 들어갈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케가 파리 생제르맹으로 온다면 나겔스만 감독이 올 때보다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 위치와 플레이 스타일이 약간은 달라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엘리케 감독이 스페인 국가대표팀 감독이었다 보니까 볼을 잘 다루고 그리고 볼 점유율을 높이는 스타일만 좋아하는 그런 감독으로 비춰질 때가 있는데 엘리케 감독은 의외로 직선적인 선수를 정말 많이 선호하는 감독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예를 들면 좌우 측면 공격수 혹은 좌우 풀백에 2명 정도는 매우 직선적인 스타일의 선수를 두거든요. 예를 들면 풀백에 직선적인 선수가 있다면 측면 공격수는 안쪽으로 들어오는 스타일을 선호하고 만약에 풀백이 직선적인 선수가 아니라면 측면 공격수 자리에 직선적인 선수를 배치하는 이러한 형태예요. 그래서 좌우 측면에 직선적인 스타일의 선수를 배치하면서 측면을 넓게 활용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스페인 국가대표팀에서도 특히나 왼쪽 풀백 자리에는 알바가 나이가 이제 조금씩 차고 있었기 때문에 알바가 직선적인 플레이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백업 자원으로 누구를 두느냐 이게 스페인 국가대표팀에서 가장 큰 이슈였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뭐 마르코스 알론소라던가 레길론이라던가 가야라던가 이런 선수가 거론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 원래는 알바 그 다음이 가야 이 순위였는데 가야가 부상당하자마자 바르셀로나에서 뛰고 있는 그리고 당시에는 알바의 백업 혹은 로테이션 자원이었던 발데를 선발로 출전시키기 시작합니다. 발데는 2003년생의 정말 어린 선수잖아요. 그런데 이 선수가 어린 만큼 직선적으로 올라가지고 빠르게 오버래핑을 해주는 자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르셀로나에서도 알바의 백업 자원이 발데였어요. 이번 시즌 초까지만 해도. 그런데 국가대표팀에서 알바의 백업 자원으로 뭐 마르코스 알론소라던가 레길론이라던가 이렇게 프로 무대에서 이미 검증이 끝난 선수를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셀로나에서 알바의 백업 자원으로 플레이하던 발데를 그대로 뽑아오면서 왼쪽에서 발데를 기용하기 시작했고요. 실제로 이 발데가 월드컵을 기점으로 실력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면서 바르셀로나에서도 알바를 밀어내고 발데가 주전 자리를 조금씩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라인에서도 카르바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카르바알이 부상 때문에 약간 못 나오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도 뭐 다양한 선수가 있었는데 스피드가 빠른 나바스를 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나바스는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피드가 빠르고 오버래핑을 잘하는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케 감독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에만 맞으면 나이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스피드가 빠른 발데를 기용을 했고 오른쪽에는 카르바알이 없을 때 나바스를 기용하는 매우 직선적인 선수들을 기용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측면 공격수 자리에도 원래는 왼쪽에 십자인대 부상 전까지는 오야르사발을 완전 핵심 공격수로 썼었고 오른쪽에는 니코 윌리엄스라고 아주 어린 측면 공격수를 직선적인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파격적으로 선발을 해서 데려갔습니다. 이런 것처럼 엘리케 감독은 특히나 좌우 측면에는 직선적인 선수들을 선호하거든요. 그리고 왜 직선적인 선수들을 선호하느냐? 그 이유는 궁극적으로 이 중앙 미드필더 라인 혹은 좌우 측면 공격수 쪽에 스페인은 특히나 볼을 잘 다루는 선수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스페인이 가장 대표적으로 여겨지는 볼을 점유하고 티키타카라고 불리는 그 축구를 하기 위해서 좌우 측면에는 직선적인 선수를 선호합니다. 왜냐? 보통 스페인을 상대하는 팀들은 수비 라인을 매우 촘촘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때 좌우 측면에 풀백이 올라오든 아니면 측면 공격수가 측면을 넓게 사용하든 좌우 측면을 넓게 쓰면서 수비를 끌어당겨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대 수비 라인에 공간이 발생하면서 안쪽에 비교적 여유로운 공간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요 안쪽에서 스페인의 볼을 잘 다루는 미드필더들이 볼을 소유하고 패스를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좌우 측면을 넓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케 감독이 파리 생제르맹으로 부임하게 된다면 이강인 선수를 좌우 측면에 배치하지 않을 가능성도 꽤나 있습니다. 이강인을 측면에 배치한다면 필수적으로 그 뒤에는 하키미 같은 매우 직선적인 선수를 배치해서 이강인이 안쪽으로 들어오고 하키미가 높게 올라가는 이러한 전술을 필수적으로 쓸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 이강인 선수를 측면 지역에서 플레이하게끔 만들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여요. 물론 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에 스피드적으로도 빨라진 모습을 보여줬고 측면에서 돌파 능력도 충분히 보여주긴 했지만 어쨌든 이 선수의 플레이는 직선적인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엘리케 감독의 전술에서 이강인 선수는 측면에 배치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안쪽으로 들어와서 공격형 미드필더의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측면 지역에 직선적인 선수가 배치된다면 이강인은 중앙 지역, 중앙 미드필더나 공격형 미드필더 요 위치에서 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파리 생제르맹에는 좌우 측면 풀백이 정말 세계에서 가장 직선적이고 공격적인 풀백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하키미와 멘데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선수가 아마 엘리케 감독 체제에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강인 선수가 측면 공격수로 배치될 때 사실상 측면 공격수가 아니라 거의 중앙 지역으로 많이 들어와서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뛰고, 이때 멘데스와 하키미가 올라와서 측면을 넓게 사용하는 형태. 그리고 이때는 이강인과 오른쪽에 아마 네이마르가 배치가 될 텐데, 네이마르와 이강인이 중앙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중앙 지역에 많은 선수가 배치되면서 안쪽에서 볼 소유를 많이 가져가는 이러한 형태로 경기를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른쪽 풀백 자리에 하키미처럼 직선적인 선수가 아니라 조금은 덜 공격적인 선수가 배치된다 했을 때는 요 오른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 이강인 선수가 아니라, 그런데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 소식이 나올 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파리 생제르맹의 중앙 미드필더들은 일단 숫자적으로는 많은 상태입니다. 베라티, 비티냐, 솔레르, 파비안 루이스, 여기에 더해서 이적이 가까운 우가르테까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로 뛴다면 요 두 자리에서 4명, 5명의 선수와 경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주전 경쟁은 매우 치열할 텐데, 여기서 감독이 엘리케라면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서 이강인 선수가 훨씬 더 출전 시간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 어떤 거냐면 엘리케 감독이 지금 파리 생제르맹 소식이 나오면서 이런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내용이냐? 루이스 엘리케는 파리 생제르맹으로 왔을 때 영입 시장에 대한 발언권을 갖고 싶어 하는데, 이적 시장에서 발언권을 가지고 싶어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거냐? 현재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서 파리 생제르맹의 스쿼드는 엘리케 감독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요게 이강인 선수는 아마 엘리케 감독이 매우 마음에 들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스페인 국가대표팀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원 라인에 리버풀에서 뛰는 티아고 알칸타라를 국가대표팀에 승선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티아고가 월드컵에 못 나왔죠. 티아고 대신 스페인 국가대표팀에 뽑았던 자원이 어떤 자원이냐? 바르셀로나의 아주 어린 미드필더 가비, 그리고 솔레르, 코케, 요렌테, 이런 선수들을 뽑았어요. 그런데 이런 선수들이 티아고보다 볼을 잘 다루냐?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엘리케 감독이 선수를 뽑는 데는 가장 큰 기준이 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서는 90분 내내 전방 압박을 할 수 있는 체력적인 컨디션이, 그리고 기동력이 보장되어 있는 선수를 일단 1번으로 뽑아요. 그래서 처음에 티아고를 뽑다가 티아고가 엘리케가 원하는 수준의 전방 압박을 못하니까 티아고를 국가대표팀에서 아예 배제를 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뛸 수 있는 요렌테, 코케, 가비, 이런 선수들을 뽑은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월드컵에서도 가비가 주전이었죠. 그리고 전방 압박뿐만 아니라 미드필더 라인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케 감독은 좌우 측면을 넓게 사용을 하면서 중앙에서 상대 수비가 분산되도록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때 상대 수비 라인에 조금씩 공간이 생기는 순간, 이때 미드필더에 있는 선수들이 이 공간으로 침투에 들어갈 수 있는 침투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 국가대표팀에서는 아무래도 이 티아고 알칸타라가 볼을 잘 다루는 데는 분명한 장점이 있지만 이 선수가 전방 압박에 엄청난 장점이 있거나 그리고 공간이 생겼을 때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건 티아고의 장점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케 감독의 이 미드필더의 기준은 자기 전술에 대한 그런 확실한 컨셉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생각해보면 이강인의 플레이 스타일이 엘리케 감독에게 굉장히 적합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당연히 1번은 스페인 국가대표팀 그리고 바르셀로나에 있었기 때문에 볼을 잘 다뤄야 돼요. 그런데 볼을 잘 다루는 건 뭐 지금 현재 파리 생제르맹의 중원에서 베라티를 제외하면 비티냐, 솔레르, 파비안 루이스 이런 선수들이 분명히 볼을 잘 다루지만 이강인 선수도 못지 않거든요. 오히려 볼을 더 잘 다루는 측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반면에 전방 압박에 대한 측면은 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 마요르카에서 라리가에서 가장 전방 압박을 잘하는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 파리 생제르맹의 문제가 솔레르라던가 비티냐라던가 파비안 루이스라던가 이런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서 뛰는 선수들이 전방 압박에 약간 부족한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파리 생제르맹의 미드필더 라인이 기동력이 부족하다 라는 평가를 들었었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 이강인 선수가 이 엘리케 감독이 원하는 이런 측면에서 매우 적합한 선수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강인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 심지어는 좌우 측면을 모두 볼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중앙 미드필더에 있더라도 중앙에 있다가 공간이 생기면 측면으로 빠져나가거나 공간을 찾아서 뛰어들어가는 움직임이 매우 좋은데 현재 파리 생제르맹의 미드필더 라인에서는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선수가 솔레르 정도밖에 없습니다. 비티냐, 파비안 루이스, 우가르테 이런 선수들은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거나 측면으로 돌아뛰거나 이런 플레이에 장점이 있는 선수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간다는 측면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엘리케 감독의 축구와 매우 적합해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러한 기동력적인 부분 때문에 엘리케가 파리 생제르맹으로 오게 되면 가장 위험한 선수가 베라티가 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중원에서의 기동력을 좋아하는 감독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만약에 엘리케 감독과 만난다면 좋은 점이 어떤 거냐? 측면 지역에는 엘리케가 직선적인 선수를 선호하다 보니까 이강인이 측면 지역보다는 조금 더 중앙 지역에서의 플레이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질 것이다. 이것도 좋은 포인트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서도 현재 파리 생제르맹의 중앙 미드필더 자원이 이강인만큼 전방 압박을 잘하고 이강인만큼 공간으로 침투하거나 측면으로 돌아뛰는 이런 플레이 스타일을 가진 선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강인 선수는 현재 엘리케 감독이 파리 생제르맹의 중앙 미드필더 라인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으로 새로 합류하게 되면 아마도 이강인을 엘리케 감독이 중심적인 선수로 활용할 가능성도 커 보인다. 이런 것들이 엘리케 감독과 이강인이 잘 맞아 보이는 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